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특허기. 오늘은 출시하자마자 바로 완판된 레볼루션 G11 태블릿을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이번 제품이 놀라운 건 바로 500대가 순식간에 완판된 것은 물론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소기업 브랜드에서 출시한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기에 순식간에 매진이 된 걸까요? 대기업 혹은 해외 직구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태블릿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번 제품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포유 디지털에서 출시한 레볼루션 G11 모델이 그것입니다. 사실 포유 디지털은 좀 생소할 수 있어도 테크 제품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라면 아이뮤즈 브랜드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노트북부터 TV,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이번 제품의 구성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패킹 박스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디자인됐습니다. 화려한 제품의 이미지 혹은 제품의 스펙 등을 표시하는 대신 제품명인 레볼루션만 정면에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죠. 박스를 열면 제품의 본체, 충전을 위한 타입C 케이블, 사용 설명서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보호 필름은 기본 부착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만 충전 어댑터가 빠진 건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을 위한 패키지 구성이 대부분 비슷하다 보니 이 점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 외 전용 케이스 및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는 스타일러스 펜은 옵션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제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디자인에 있습니다. 레볼루션 G11은 알루미늄 합금, 하프 유니바디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노트북에 주로 사용되는 CNC 커팅 가공을 태블릿 모서리에 사용해 메탈 바디의 고급스러움을 잘 살렸는데요. 베젤은 4.8mm로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그 덕분에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은 89%를 맞췄습니다. 10.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전체적인 사이즈는 157.7mm, 245mm, 두께는 무려 7.4mm로 상당히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또한 중량은 456g으로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태블릿이 주로 동영상 컨텐츠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즈와 중량은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품의 상단에는 전원 버튼, 우측면에는 볼륨 버튼, 하단에는 타입C 포트, 그리고 좌측면에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케이스는 마그네틱으로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제품에 손상 없이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케이스가 아닌 태블릿 후면 상단에 마그네틱이 내장됐다는 사실이죠. 그 덕분에 이처럼 전용 스타일러스 펜을 후면에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흔들면 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실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이번 태블릿은 2.5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274.3mm 약 10.8인치 LTPS, IPS, LCD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최대 380니트의 밝기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IPS 패널을 사용한 만큼 시야각 역시 괜찮았는데요. 또한 와이드바인 DRM L1을 지원하는 만큼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티빙,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최대 지원 해상도까지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사율이 60Hz라는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최소 90Hz를 지원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참고로 일부 직구 태블릿의 경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지만 OTT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레볼루션 G11이 아니더라도 와이드바인 DRM L1 지원 여부는 구매 전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 태블릿은 좌우측 상하단 1W 스피커가 총 4개로 쿼드 스피커가 탑재돼 자체 사운드만으로 음악 및 영상을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태블릿에서 고급 스피커에서나 느낄 수 있는 중저음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걸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 사운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 태블릿의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레볼루션 G11은 8코어 8스레드, 최대 클럭 2.1GHz를 지원하는 미디어텍의 MT8789VAP가 사용됐습니다. 램은 8GB, 스토리지는 UFS 2.1을 지원하는 128GB가 사용됐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SD 외장 슬롯을 지원하는 만큼 저장 공간은 확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펙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긱벤치 5로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멀티코어는 1597점, 싱글코어는 503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갤럭시 A80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고사양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기본적인 어플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래픽 처리 성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를 사용해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 결과 1329점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테스트했던 20만원대 직구 태블릿의 경우 대부분 500점 미만을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그래픽 처리 성능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실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본 결과 HD 해상도에서 FPS 설정 높음으로 프레임 드랍 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레볼루션 G11은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만큼 단순 콘텐츠 소비가 아닌 생산성을 위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타일러스 펜은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합니다. 회사원 혹은 대학생이라면 스케줄을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당해 보였는데요. 그럼 이번 제품의 카메라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후면 메인 카메라는 오토포커스를 지원하는 8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하단에는 플래시가 탑재됐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펀치홀 타입으로 5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는데요. 펀치홀 디자인은 마음에 들지만 카메라 성능이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줌 수업 혹은 화상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한 정도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스마트폰 카메라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태블릿의 카메라는 서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참고로 배터리는 71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제조사 기준 유튜브 및 넷플릭스를 10시간 연속 재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사용해본 결과 배터리 부족으로 오는 불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15W PD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 1시간 충전 시 최대 5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태블릿에서 센서 지원은 어디까지 될까요? 레볼루션 G11은 기본적으로 가속도 센서, 광 센서, 홀 센서는 물론 자이로 센서까지 대부분의 센서를 지원하고 있어 내비게이션은 물론 자이로 센서를 지원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블루투스 5.0 및 듀얼 와이파이를 지원해 보다 빠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NFC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뮤즈에서 출시한 레볼루션 G11 태블릿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은 돌아오는 12월 31일까지 네이버 쿠폰 및 최대 적립 포인트까지 적용하면 약 29만원 수준의 구매가 가능했는데요. 거기에 전용 케이스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라면 스타일러스 펜은 꼭 구매할 것 같은데요. 2.5K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휴대성과 생산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번 제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 나를 위한 선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하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 캔디 2주간 압수. 아니 저 새끼가 치즈 봉듀 주 내리는 말방주.